포식! 네, 포식하자. 네, 개념 포식. 2027학년도 수능 대비 쌍사, 세계사와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개념 포식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길. 그는 누구인가? 저는 한양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여기서 동대는 이제 그 유명한 도쿄대학, 동경대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대학. 같다 동자예요. 그래서 한양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한양대 역사 석사를 졸업하였습니다. 제 석사 졸업할 당시 연구실이 되겠고요. 제 연구실이 이렇지는 않았고 이건 이제 교수님 연구실인데 교수님이 쾌히 저에게 양보했습니다. 너 같은 훌륭한 지성에게 나의 연구실을 주미 나에게 기쁨이다 라고 했던 우리 교수님. 그리고 이 연구실에서 불세출의 역사 논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정말 굉장한 논문이 탄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학자 권용기의 길은 탄탄대로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탄탄대로를 보고 저를 꼬셨던 여자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이 그때 이제 결혼 선물로 뭘 줬냐면 결혼 선물도 줍니다. 교수님들은요, 사학과 교수님들은 그래요. 구두 티켓을 선물해 주면서 학자는 모름지기 돈과 멀어야 한다네 라고 하는 또 저에게 격언을 다시 한번 심어 주었죠. 저는 선비니까. 그러나 결혼 생활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생활고에 찌들게 되었고, 그래서 동네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알바 공부하면서 알바로 이제 동네 학원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말만 하면 그냥 좋다고 그냥 희덕거렸던 그 학생들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강사로서의 행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사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통장에 찍히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머니의 힘. 쇼미더 머니! 그리고 선비보다는 이 바로 머니가 나에게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교수님 안녕! 네, 그러면서 저는 학원 강사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권용기. 그는 누구인가? 쇼미더 머니! 본질을 알았고요. 자, 이번에는 쌍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사란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의 사를 딴 것입니다. 쌍사를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쌍사해도 되고, 동아시아사 단독으로 해도 되고, 세계사 단독으로 해도 되는데, 비슷한 종류의 과목이어서 지금 통합, OT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아시아사, 세계사, 포식. 자, 우선 동아시아사는 4종 교과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사 역시도 같은 출판사의 4종 교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읽어봐야겠죠? 다 읽어봐야겠죠? 제가 다 읽어보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통합한, 바로 아까 봤던 이 개념포식 교재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선생님, 교과서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됩니다. 수능특강은요? 안 봐도 됩니다. 수능특강은요, 문제집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하게 될 개념포식 바이블, 수능까지 가져갈 바이블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이 바로 개념포식 교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수능 세계사 동아시아의 라스트 댄스를 선생님과 함께 추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동아시아사,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는 이름에서 알 수가 있듯이 한중일본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베트남사 조금 배웁니다. 베트남사 조금 배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지도로 보면 여기죠. 지도로 보면 바로 여기가 바로 동아시아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중국사, 한국사, 일본사, 북방민족사, 베트남사 조금, 이게 바로 동아시아사 알 수가 있고요. 세계사는요. 세계사요 뭐죠? 이게 세계사죠. 세계사. 다 배우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디 배우냐면 북반구라고 불려지는 북반구 역사,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사 이런 데 안 배워요. 북반구 역사 배우는 거죠. 북반구 역사 배우고 특히 구대륙, 북반구 중에서도 구대륙을 중심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세계사라고 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 이런 주제들 배우게 되고요. 동아시아사 조금 배워요. 조금 배웁니다. 동아시아사, 세계사에서 동아시아사와 동아시아사에서 동아시아사는 이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좀 유리한 건 있죠. 쌍사를 했을 경우 세계사에서 동아시아사 할 때 보다도 공부할 때도 그냥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는 거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세계사의 동아시아사 파트 사실은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그냥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 것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냥 패스해도 되는 것은
세계사에서 이제 근대사 파트가 있어요. 중국의 개항, 일본의 개항, 메이지 유신, 양무운동, 병포자가운동 그 파트만 그냥 건너뛰어도 됩니다. 나머지 중국사는 다 봐야 된다. 나머지 일본사는 다 봐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은 봐야 된다. 자, 여하간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는 대충 이렇다 라고 하는 걸 봤고요. 둘 다 특징은 뭐냐?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 과목. 예, 암기 과목입니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과목인 것이 바로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여타의 사회탐구 과목에 비해서 양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해냈을 때의 쾌감 장난 아닙니다. 내가 해냈다. 내가 1회차를 해냈다. 1회차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너무 많으니까. 암기 과목인데 양도 많어. 1회차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1회차를 완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뿌듯합니다. 하지만 또 휘발됩니다. 휘발돼요. 휘발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또 반복해야 됩니다. 돌려야 됩니다. 1회차, 2회차 계속 돌려야 그렇습니다. 드디어 안정된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시험 때 타임 어택이 덜합니다. 암기 과목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덜한 거지 뭐 타임 어택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엉덩이 힘이 무거운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이 바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라고 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인물, 수많은 사건, 그리고 수많은 왕조, 수많은 국가, 수많은 시대와 시대의 사건, 사건과 사건 사이라고 하는 시간의 문제, 공간의 문제가 아울러져 나오는 것이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100을 달성한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 잘한 거죠. 암기하고 코치가 좋습니다. 코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한번 딱 들으면 100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점점 그 지식은 떨어집니다. 휘발돼요. 휘발됩니다. 내가 배웠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습 반드시 해야 됩니다. 중간에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복습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는 1회차를 끝내고 나서 또 2회차로 들어가든지 해가지고 반드시 다회차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안정된 지식과 개념과 용어를 붙잡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것이 바로 뭐로 연결되냐면 좋은 점수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라고 하는 과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 자, 문제 유형. 특정 사건 맞추기. 잘 나옵니다. 둘 다 잘 나옵니다. 둘 다 잘 나오는 게 사건 맞추기고요. 또 특정 국가 또는 왕조 이런 거 맞추기. 둘 다 잘 나옵니다. 특정한 인물 맞추기. 둘 다 잘 나옵니다. 둘 다 잘 나옵니다. 특히 세계사. 너무 많이 나옵니다. 세계사가 특히 특정 인물 맞추기 많이 나옵니다. 얘는 한 문제 정도, 얘는 세 문제 정도. 그 다음에 특정 시대의 문화. 잘 안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특징들이 있는 거죠. 문제 유형에도요. 특정 시기, 특정 국가, 영역, 지도 보고 맞추기. 세계사에서 정말 잘 나오는 게 또 지도 맞추기라 할 수가 있고요. 특정 지역과 도시 맞추기. 이거 특히 동아시아사에서 꼭 나오는 주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과 사건 사이, 사건 이후나 사건 이전 맞추기. 둘 다 잘 나오는데 특히 동아시아사의 변별력 주제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사건과 사건 사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예요. 일단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거 황제 맞추기야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황제 맞추기고, 둘 다 이거는 이 지문 자체는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지문으로 둘 다 상관이 없는 지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만리장성,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라는 칭호를 최초로 썼어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힌트를 찾는 거예요. 두 개의 힌트를 찾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어려운 변별력 문제가 함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여서 함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힌트만 두 개 있는 거죠. 그럼 진시황제구나. 이런 문제 절대 틀면 안 되죠. 그러면 진시황제고, 진시황제하면 이사, 분서갱유, 9년제 전국화, 만리장성, 도량형 통일, 문자 통일, 화폐 통일, 도로와 수레바퀴 통일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선지에서 관련된 거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도 이제 다 공부하면 이제 다 맞출 수 있는 선지도 분석할 줄 알아야겠죠. 기왕 풀게 되면은요. 그리고 이제 문제 정답 딱 찾는 것이 세계사와 동아시아의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구나. 이런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시문에서 요즘에 이제 그 사료 해석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지문 분석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데요. 함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정을 피하고 힌트를 찾는 거죠. 가령,
이번에 많이 틀렸던 문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사 문제예요. 근데 지문 자체는 동아시아 학생들도 맞출 수가 있어요. 우와, 대박이죠. 일단 함정이 있습니다. 보갑제라고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안 나오고 세계사 교과서에만 나오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고, 송나라의 왕한석의 신법에 보갑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송인가? 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함정이 있고요. 더 읽어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 힌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시문 자체는 교과 외와 더하기 교과 내로 구성이 돼요. 그런데 이제 선지는 교과 내로만 구성되는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과거응시 자격이 있는 이게 포인트예요. 공립학교 학생들한테 과거응시 자격을 준 게 명나라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나라 이후, 명청의 신사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힌트에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힌트는 기인이에요. 기인이 나오면 청이에요. 청. 후궁과 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청나라 지배층의 신사와 기인이니까는요. 또 몽골을 지배했대요. 몽골을 지배한 왕조? 다시 한번 청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몽골을 지배한 왕조로는 당, 그리고 원,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힌트를 통해서 청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 피하고, 아까 위에 있는 함정 피하고, 다음에 이제 힌트 3개 찾고, 이 힌트 3개를 통해서 청이라는 거 알고, 그러면서 이제 청을 찾는 요 문제가 바로 이제 이번 수능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를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틀리는 유형이에요. 이런 문제 맞추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교과 외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과 내 지식을 정확하게 아는 거. 교과 내 지식을 정확하게 아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나한테 배운 게 다 교과서 내용이라고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제시문에서 안 배운 게 나오잖아? 이건 교과 외구나 라고 그냥 버리면 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찾으면 되는 것이 바로 교과 내 지식에서 지문 찾기. 그리고 이제 선지에서 선지는 다 교과 내로 구성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정답을 찾으면 되는 거지. 결국 뭐야? 기본이 튼튼하면 돼. 그 기본이 뭐야? 그 개념 포식 강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아시아사 세계사 개념 포식 강의 이제 이거 들어가도록 우선 교재 구경부터 해봅시다. 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아시아사부터 숨차 동아시아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어와. 이게 목차 연표. 동아시아사는 항상 연표가 있어요. 속지마다 연표가 되게 중요해요. 동아시아사는 사건과 사건 사이, 사건 이전이 뭐 있어, 사건 이후에 뭐 있어 라고 하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세계사와의 세계사와 동아시아사의 결정적 차이점은 바로 이거에 있어. 사건 이전, 사건 이후, 사건 과정, 사건과 사건 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래서 동아시아사는 곳곳에 뭐가 있느냐, 연표가 있고 연표 훈련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뭐 약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기별 약자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외우라는 연도만 외우고 나머지는 세기와 그 세기와 관련된 약자를 열심히 연습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와. 훌륭한 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 알아야 돼요. 왜? 훌륭한 코치가 있으니까. 뭐 하면 돼?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복습만 하면 된다. 선생님이 가라는 길로만 가면 돼. 가라는 길로만. 얼마나 편하냐. 자, 세계사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도 마찬가지의 구성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목차가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구성은 똑같아요. 동아시아사도 그랬는데 왼쪽의 내용, 오른쪽은 이제 뭐 지도, 자료, 그리고 왼쪽의 내용을 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 바로 교재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개념 포식은 동아시아사든 세계사든 구성 방식은 똑같아요. 왼쪽은 내용, 오른쪽은 지도, 뭐 자료, 또 다시 한번 정리한 표, 이런 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날개도 있네요. 날개는 이제 용어에 대한 해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개념 포식 강좌의 동아시아사 세계사의 교재 구성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압도적으로 뭐가 많으냐, 개념에 대한 이해와 그걸 포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관식 문제가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념 포식 교재의 또 문제 구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는 이제 대충 구경했죠? 훌륭한 교재. 이 바이블. 수능까지 봐야 될 바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수업은 전판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교재에서 봤듯이 교재가 완벽합니다. 완벽해, 진짜. 너무 완벽해. 완벽! 퍼펙트!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이 교재를 그냥 씹어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 봐봐, 딱 봐도 느낌 오지? 필기 수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재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 필기 수업이 아니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한 수업이 바로 전자칠판 수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칠판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필기하라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거 외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잘 보면 확대는 못하겠고, 제목과 밑줄이 다 쳐져 있어. 그러니까 밑줄을 다 외우라는 거야. 1회차 수업 때는 제목과 밑줄 중심으로 다 공부해야 돼. 그리고 그걸 외워야 돼. 2회차도 마찬가지야. 2회차 돌릴 때도 제목과 밑줄은 무조건 외워야 돼. 그리고 3회차 수업일 때부터, 3회차 때부터는 이제 모두 외워야 돼. 모두 이제 익숙해져야 되냐면, 밑줄 안 친 것들도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수능 개념 포식, 강의와 교재라고 할 수가 있고, 수업은 바로 그 포식을 돕기 위한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00장의 1강당 500장의 PPT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돋구기 위한 수많은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훌륭해! 그러니까 수업, 교재 훌륭해! 뭐만 이제 훌륭하면 돼. 너희만 훌륭하면 돼. 너희는 어떻게 훌륭하면 되지? 복습만 하면 돼. 복습이, 강의 듣고 복습만 하면 돼. 오케이. 자, 먼저 강의 듣기 전에 교과서는 구하면 읽어봐. 없으면 안 구해도 돼. 교재로 공부해. 그리고 교재로 강의 들을 부분을 먼저 대충 훑어봐. 다 외우라는 거 아니야. 그냥 한번 읽어봐. 그래서 먼저 익숙해져봐. 그냥 조금이라도. 제목과 밑줄만 한번 읽어봐. 한 10분 정도 투자해서. 대충 한 몇 쪽 나가냐면 2쪽 나가, 2쪽. 그러니까 10분 정도만 투자해. 그래서 대충 봐. 그냥. 그리고 강의 들어.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 굳이 밑줄 친 내용과 동그라친 용어는 반드시 숙지하고, 내가 이걸 숙지했는지 주관식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잘했나 확인하는 거지. 요게 1회차 강좌일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한 강당 해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회차가 이런 식으로 끝났어? 그럼 끝나면 안 돼. 2회차로 들어가야지. 오케이? 3회차는 이제 다회차 강좌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커리큘럼 소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 세계사, 그 쌍사 커리큘럼은 개념, 그리고 연표와 지도. 요 지도는 이제 세계사에 연표할 때 추가해서 이번에 개설할 강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로. 귀찮습니다. 다음 문제풀이.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라 하여서 4가지 코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아시아사는 연표 특강이 있고요. 세계사는 연표 더하기 지도 특강.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개념이 이제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합니다. 강좌 숫자 봐. 이건 뭐 짧아요. 짧으니까 들어야겠죠? 중요합니다. 길면 중요하다는 거야. 짧습니다. 짧으니까 덜 중요하다는 거죠? 짧으니까 또 해야겠죠? 다 해야겠네, 한마디로. 자, 그리고 이제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 마지막 주 또는 3월 첫째 주에 끝납니다.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3모 전에 1회차는 끝내야겠죠? 자, 그리고 곧장 연표 특강, 그리고 6모 끝나고 나서 문제풀이, 그리고 9모 전에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이후에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권영기의 쌍사 포식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소 2회차야. 그리고 그 최소 2회차라는 건 더 돌리라는 거지. 근데 너무 길잖아, 사실. 더 긴 걸 계속 돌리라는 거는 국영수 하지 말라는 거잖아.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만든 게 다회차 강좌입니다. 다회차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를 이제 줄인 거지. 줄여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다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강좌도 반드시, 이건 1회차 끝난 다음에 2회차는 이제 컴팩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거지. 문제풀이 강좌는 문제를 풀이하는데 초점을 둔 강좌가 아닙니다. 제목이 문제풀이인데 바꿀 게 없어요. 이건 또 하나의 개념 강좌라고 생각해야 돼. 반드시 들어. 2개는 반드시 들어야 돼. 선생님, 이 2개는 안 들어도 돼. 들어야지. 가급적 들어야지. 다 들어. 반드시 들어야 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개념 문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강좌도 있는 거죠. 요약 강좌도 있는 게 2개의 강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회 1체가 되면 만점이 나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됩니다. 복습. 강의 듣고 복습하면 됩니다. 자, Q&A. 쌤이 직접 합니다. 직접 합니다. 작년에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과 애들이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질문이 너무 많아요. 암기 과목은 질문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외워요. 이해가 안 가면요. 그때는 반말 이해해 주시고, 다른 문제 질문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모의고사, 사설 다 받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올리세요. 선생님 미안해요. 미안한 줄 알면 질문 안 하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공개로 질문, 비공개로 하지 마.
뭐 비공개를 왜 해, 굳이. 내 개인 신상 아니면 다 공개 질문이에요, 공개 질문. 질문 쌤이 답변하기 편하게. 선생님, 주나라가 본 건지 실시했죠?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뭐 하면 되죠? 응, 이렇게. 다음에, AI 좋습니다. 학생들이 그 챗 GPT 거짓말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거짓말 많이 하면 이거 쓰지 마. 이거 써, 이거 제미나이. 이게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역사 과목은 제미나이가, 올해까지는 제미나이가 좋습니다. 제미나이를 활용하십시오. 쌤도 활용합니다.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좋아요.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아까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장건 나오면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한무제와 흉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무제가 보낸 거야. 흉노를 조질라고. 대월지와 함께. 그래서 가는 흉노, 나는 한이야. 그리고 이제 뭐 선지야 뭐 됐고. 오케이? 자, 이걸 내 그대로 제미나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제미나이에 넣고 야, 풀어봐 라고 했습니다. 자, 제미나이입니다. 저는 물론 유료 버전인데 무료 버전으로도 테스트했는데 뭐 결과는 똑같습니다. 선생님은 유료라서 좋게 나온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했더니 와, 정확하죠. 한무제, 장건 정확하게 맞추잖아. 그리고 가는 흉노, 나는 와, 정확해. 그리고 선지도 잘 분석해. 선지 분석도 정확해. 이건 클릭하지 말고 이런 거 그냥 거기까지만 봐. 재미나이 챗 GPT 볼까요? 챗 GPT 똑같은 문제 집어넣습니다. 풀어봐. 이건 아까 봤듯이 한과 흉노 이야기인데, 야, 거짓말. 야, 고구려 광개토 대왕은 비문이래. 야,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장건에게 길잡이와 통역을 붙여 보냈대. 야, 거짓말. 와, 진짜 챗 GPT 거짓말하네요. 챗 GPT가 역사는 약한 것 같아요. 역사 약해요. 역사 약한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가 올해까지는 역사는 제미나이한테 물어라. 자, 한번 어려운 것도 집어넣습니다. 이게 혹시 쉬워가지고 못 풀었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려운 거, 아까 그 70% 이상에 틀린 거 있지? 아까 그거. 그 문제야. 그래서 뭐 맞추면 돼. 이건 함정이고, 이게 포인트다. 신사, 긴, 몽골 지배, 이거 세 개 맞추면 되잖아. 자, 한번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봐라. 보갑제는 송나라 왕한석의 신법 중 하나다. 정확하게 맞췄어. 하지만, 요건 이제 교과 외지만, 이거는 함정이야 라는 거야. 중국사는 여러 왕조에서 시행되었어 라고 하는 교과 외 이야기까지 잘하고 있어. 거기다가 힌트는 이거다. 이거 봐봐. 야, 이것도 근데 여기서 이게 신사다, 명나라의 신사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을 해야지. 야, 이거 좀 미흡해. 역시 뭐 나만한 사람은 없지 사실. 아무리 AI라 내가 AI보다 더 우수하지 아직은. 자, 이게 포인트. 기인과 몽골 지역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이 왕조가 청임을 할 수 있다고 잘 지적한 거야. 잘 지적한 거지, 힌트를. 힌트 3개 중에서 2개는 딱 맞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제미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한번, 그 청이다. 선지 분석 잘하고 있고요.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아까 똑같은 문제 70% 이상. 자, 조선 후기. 거짓말! 이 거짓말장이야! 거짓말장이야! 그래서 제미나이 써라. AI는. 챗GPT한테 쓴 다음에 선생님 챗이 이러는데 이런 거 질문하지 마. 거짓말장이니까 제미나이. 올해는 제미나이다. 혼났네. OT 끝. 여러분들과 함께 라스트 댄스 수능 과목으로서의 동아시아사 세계사의 마지막을 여러분들과 함께 라스트 댄스를 추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춤을 추도록 합시다. 안녕. 본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